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증권시장이 이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86년도 말에 입사를 해서 증권사에 한 회사는 한 세 군데 되는데요. 다닌 거는 본사 생활을 영업 추진부라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 팀이라고 그러죠. 거기 팀장 할 때 하고 고객 지원 센터장 할 때 빼놓고는 전부 다 지점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도 짧아요. 저는 뭐 체질에 안 맞아서 저는 이 지점, 이 매매 이쪽이 저한테 맞습니다. 뭐 이득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거를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임하는 자세가 저는 이거를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제 욕심인지 몰라도 저는 전쟁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전투를 하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보통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오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는 사이클이니까 주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스나이퍼란 말이죠. 보병은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독고다이로. 근데 전투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스나이퍼로서 저격수로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지금 같은 전쟁이 벌어지면 미사일하고 전투기가 막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에 참 대응이 아니라 순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났을 때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해야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평화를 구가하고 인격과 도덕을 얘기하는 거지. 이 난리통을 피하려면 피난을 가는 것이고 이 전쟁터에 들어왔으면 생존을 해야죠. 과거 오래 안 해보신 분들 또는 새로 요새 많이들 들어오는데 조금 과거에 좀 힘들었던 일 주가로서 그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하시라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SK 하이닉스 연봉입니다. 연봉. 이게 1997년이네요. 고가가 53,100원이고 저가가 17,000원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IMF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125원이란 게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가지는 않았고요. 보이십시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는 멀쩡한 주가입니다. 4만원 하던 게 13,000원까지 빠졌죠.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근데 28,000원 하던 게 3,500원까지 빠집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그냥 시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고가가 7,000원인데 저가가 780원이에요. 이거 감자한 겁니다. 감자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3,500원짜리가 195원 갔습니다. 감자 또 한 겁니다.
저가가 125원이고 고가가 10,000원입니다. 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번에 걸쳐서 감자를 한 겁니다. 감자 비율도 엄청 커요. 제 기억이 틀릴 수 있는데 이제 단순 기억입니다. SK 하이닉스가 LG 반도체였죠. 그래서 그 당시 때 IMF 때 대우 쓰러지고 지금이야 상상이 안 가지만 그 다음에 LG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했죠. DJ 정권 때. LG 반도체를 내놨습니다. 그때. 누가 가져갔죠? 현대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현대전자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감자 3번 걸치고 결국 주인이 바뀌어서 SK 하이닉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SK는 한국이동통신, 지금 말하면 SK텔레콤이죠. 그게 아마 옛날 유공이 이렇게 해서 합친 거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주로 M&A로 컸습니다. SK그룹이. 노태우 사위였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감자 비율 엄청 셌어요. 뭐 2대1 감자가 아니에요. 10분의 1 감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요새 제가 안 보다가 두산중공업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경기 제일 확장했을 때 2007년도 이때 조선주들이 난리였었죠. 그때. 그래서 5, 6천 원 하던 게 19만 1,500원까지 갔습니다. 두산중공업. 이거 실제 주가입니다. 이거. 지금 3,000원 하네요. 3,600원. 그러면 요새 ELS 뭐 낙인이네 뭐네 말이 많고 난리 났잖아요. 과거에 지수로 안 하고 종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가 변동이 별로 없는 한전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조선주를 넣습니다. 이런 게 낙인이 우르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수형으로 간 겁니다. 근데 꼭 그때 하나씩 넣죠. 홍콩, 유로. 오히려 ELS 하려면 지금 해야죠. 지금 반토막 나겠습니까? 웬만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반토막 나면 지수로서 뭘 해도 다 죽는 건데요. 뭐 그때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50분의 1로 지금 액면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였냐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1년 내내 3만 원, 3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한테 시장 개방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그 당시 때 시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뚫는데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250만 원이지만 3번 같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주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3번 찍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좀 많이 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30만 원에서 이제 또 포박됐습니다. 이게 연봉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바로 전에 봤던 주식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했으면 결과물이 확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이 그때그때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셋 회장 박현주가 그때 일개 지점장 아니었습니까? 한신증권.
그때 압구정지점장 할 때 삼성전자만 이 사람은 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말씀드릴 때 아마 이때 기준 이게 참 늦으니까 그때 8조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요. 6조 4천억으로 줄었습니다. 하루에 뭐 7,600억 뭐 이거 진짜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거의 40%가 줄었죠. 40%는 거의 원금이 다 날라갔다고 봐야 돼요. 여기 나간 사람들은. 거의 예탁금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좀 뭐 미국 시장도 그러고 일본 시장도 그러지만 급반등이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 날 이날이죠. 다우, 나스닥, S&P, 인버스 2배짜리를 전부 다 상환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침부터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500원 정도 이연절이 에서 다 했죠. 상환을. 시가가 1,460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퇴근하고 와서 주말에 방송하는데 미국이 금요일 날 폭락을 했죠, 또. 그래서 제가 그날 월요일 날 시작하면 이게 한 15% 이상 오를 것 같다고 그랬는데 종가 기준으로 20% 올랐습니다. 뭐 더 오르기도 했지만 12,400원까지 갔으니까. 짜증 확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같이 급등락이 심한 장세에서 한 번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손실이나 이득폭이 다르단 말이죠. 크단 말이죠. 종국에는 그렇게 뭐 판가비 더 빠졌습니다만은 저 아쉬움이 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이날 만약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 다음날 무조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2배짜리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일단 좀 들어갔고, 월요일날 이제 빠졌죠, 이제. 그래서 이날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19%, 6% 하면 25%. 이때 산 거는 뭐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더라도 요때 산 거는 종가 기준으로 25% 수익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는 일반적인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온 신경이 일로 다 가서 아주 뭐 곤두습니다. 신경이. 제가 이제 코스닥을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지금 낙폭 이 선을 그거 보면 일봉입니다. 그냥 일봉. 뭐 길게 안 볼 거니까. 이 장대 음봉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수 사인이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파라볼릭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때 보고서 이 도지형 여기 나오는 거 보고 아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제가 이제 섣부른 저의 먼저 이런 판단이죠. 해서 저는 다 보고서 안 들어가고 이때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이 38.2% 524 정도는 더 뚫을 것 같은데, 그럼 한 550원짜리 이 50% 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A, B, C로 빠지면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걸 긴 A라고 보는데 저는 오를 때도 하나, 둘, 셋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요번에 이걸 B로 보면 그 다음에 또
C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나라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다우존스 지금 월봉이란 말입니다. 이거 보기 상황을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네. 일단 선을 지워보겠습니다. 대강 이 정도 거의 50% 언저리까지 왔다가 지금 다우인 경우에요. 이게 지금 121선이 거의 닿으려는 데서 지금 긴 꼬리 달고 지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21선 깨면서 한 번 두 달 지금 나온 건데 2월 3월 그러면 이 일이 지금 이걸로 마무리가 끝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런 각도로 떨어진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대공황 말고는. 근데 이걸로 끝난다? 지금 연준에서 쓸 거 다 꺼내놨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빨리 지금 꺼내놨는데 급하죠. 이게 좀 내가 보면 급해요. 지금 이렇게까지 모든 조치를 한 번에 다 털어냈다가는 그 다음에 쓸 게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로 올랐다고 치면 이제 하나, 둘, 셋 빠지는데 이게 하나인데, 여기서 반등 나오면 2개, 3개. 근데 지금 그게 퍼지는 속도가 아니죠. 지금 이거 이때까지 검진을 안 했으니까 지금 막 튀어나오는데 멀었죠, 아직. 뭐 문화 차이라고요? 마스크 안 쓰는 게. 아이고, 마스크 다 씁니다. 기다려 보세요. 닥치면 다 그래. 지금 편하니까 그러지. 근데 볼썽사납게 자기들끼리 회의석상에서 다투고 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보라고 트위터에서 대통령하고 주지사하고 이래가지고 위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돈으로 해결이 될까? 물론 이제 치료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시장은 마스크에서 이제 진단,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치료제 쪽으로 좀 움직이겠죠. 근데 그건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 요즘에 아니라 원래 이제 아침에 6시 10분에 이제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이제 뭐 출근하고 뭐 장 끝나면 뭐 정리하고 뭐 바로 이제 집으로 들어오죠. 와서 뭐 하고 뭐 하고 뭐 씻고 뭐 저녁 겸 소주 한잔 하고 맥주 마시고 자면 지금 새벽 3시 아니면 4시면 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보는 거죠. 보는 게 뭐 지수하고 환율하고 유가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하고 이제 지수를 보는데, 뭐 유럽은 면접 끝나고 이제 이건 6시까지 돌아가니까 선물이, 그랬다가 7시 또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오후 장 끝나고 이거 마무리하면 뭐라 그럴까, 시장이 급등락이 심하니까 아주 소진이 됩니다. 에너지가 뭐 번아웃 된다고 하나요. 그 새벽에 이제 깨서 잠이 안 오고 이거 쳐다보고 하면 늘 피곤해요. 또 이제 가서 긴장해서 해야 되니까 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다 이제 본단 말이죠. 혹시 뭐
게시판에 뭐 올라온 거 있나 보고 방송은 못 하더라도 좀 쉬려고. 근데 쉬려고 하다가 좀 읽어보다가 뭐 질문 같은 사항이 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방송에 올린 거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하나도. 근데 이건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오면 제가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뭐 이런 예상이나 미래에 대한 일이야 뭐 제 생각은 말씀드리면 되는데 뭐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뒤져봐야 되잖아요. 저 지금 그럴 정신적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올라온 게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은 제가 아는 대로만 그냥 할 텐데 그거는 각자 조사해 보세요. 인터넷 뒤져보시고. 그리고 뉴스에 나오기 전에 먼저 얘기는 들었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여의도에서 누가 뭐 뛰어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뉴스에 나오던데 아마 이쪽 관계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잔인합니다. 그래서 뭐 제 거 질문하신 여러분들 거 보다 보면 제 거 재생 목록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응답을 안 하면 뭐 무시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서 그냥 후두둑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응대를 안 하더라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어떤 분이니까 뭐야. 지금 금매입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금은 매입한다면. 그 지난 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나 실물을 꼭 일정 부분 들어가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실물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세금 얘기하고 그러면 길어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큰 수익이 나실고 오래 보관하실 분이라면 현물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상으로는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근데 ETF 이런 거는 전부 다 세금 내야 됩니다. 15.4% 내야 되고 그 수익금이 배당금 이자 소득 플러스 이거 해서 하여튼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종합과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 아시고 그다음에 뭐 본인의 의견을 적는 거야 뭐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게 보수의 롤오버 비용. 그러니까 곱하기 2배, 3배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비용이 발생합니다.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 2배, 3배짜리 하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 아니면은 저는 한다고 말씀드려서 저 따라 하지 마세요. 곱하기 2배짜리 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이력을 보면 석유 가지고 장난질이 너무 심하고 또 자 봅시다. 이 메커니즘이 이 증권사라는 데가 특히 외국엔 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시장에 들어와서 수익 내세요 하고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품들은 그 수수료 따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수수료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곱하기 2배, 3배짜리가. 그래서 유가는요. 제 기억에 3번인가 그냥 상장 폐지된 적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배짜리만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냥 한 배짜리도 100에서 50%는 150이죠. 거기서 반토막 나면 75죠. 거기서 50%를 넣으면 110 얼마 되죠. 거기서 반토막 70 얼마 되죠. 거기서 50%를 넣으면 100 되죠. 거기서 반토막 나면 50 되죠. 그게 한 배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하루하루 새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산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들어가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곱하기 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가면 3개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거든요.
그냥 매일 조금씩 오르거나 내가 건 방향으로 롱이다. 나는 매수 쪽에 걸었다. 오르는 쪽에 걸었다. 그러면 매일 조금씩 오르는 게 그렇게 해야 내가 2배가 나아요. 떨어진 쪽에 건 사람은 또 매일 인버스는 또 매일 그렇게 빠지는, 조금이라도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다음날 사람도 들어와서 또 그 평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이건 실제 경험한 겁니다. 증돌이들도 처음에 그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어요. 자, 100에서 50 갔다 100이 됐어요. 그거 얼마 됐을 것 같아요? 2배짜리라고 칩시다. 100불에 들어갔다 50불 갔다 100불 갔어요.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원위치 됐으니까 100이 남습니까? 곱하기 2배짜리인데 30 남습니다. 30. 그건 운용 뭐에 따라 다르죠. 그 기간 따라서. 그리고 특히 이런 데는 유가 이런 거는 롤오버 비용이 엄청 비싸요. 2배, 3배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한 차익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롤오버 시키는데. 그 차익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까주냐 안 까줘요. 자기들 영업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없으시면 곱하기 2배짜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봉수라는 분은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종이은 ETF는 언제라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폐 가능성. 제가 은 1배짜리 샀는데 많이 불안하시다고요. 그럼 나는 그 당시 때 이틀 전이면 나는 은 사가지고 30% 빠져 있는데 1배짜리 그게 불안하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TF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해서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레버리지는 그 기한은 정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가요.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청산할 때 하더라도 그 당시 때 그 가격으로 다 해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표는 뭐냐면 ETN이라고, 이거는 증권, 그러니까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별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100%는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 부도나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 부도나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현 제도화에서는 별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권사가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증권사가 발행했는데 그 증권사가 없어졌으니까 어디서 인수를 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줄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증권사 신용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증권사 문제되면 그 회사마다 달라요. 주로 하는 데가 미래, 삼성, 신한이죠, 지금. 그리고 한투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상패 이 얘기는, 폐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 말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저 생각입니다. 미국이 지금 뭐 회사채까지 매입한다는데 어떤 회사채를 어떻게 한다는 거는 모르겠으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달러를 버리는 거로 봐요. 1년 반 전서부터 제 방송을 들었으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 절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화폐 개혁을 하든 아니면은 디지털 화폐로 가든 아니면 단일 화폐로 가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미국은 위기만 나면은 그럼 달러 마구 찍어내서 지금 기축통화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힘없는 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맞아가지고 거지가 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미국이 위험이 올 때마다 세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합의를 보든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을 못 믿겠는데 그러면 어떤 기초자산이란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금이든 은이든 팔라듐이든 아니면 다 썩든 다이아몬드든 아니면 어떤 기술이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정할 부분이고 저는 거기에 은이 들어간다고 봐요. 은이 단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왜? 저는 그래서 JP 모건이 그렇게 매집을 했다고 봐요. 자기가 LP 보급자면서 조작 아닌 조작질을 하면서 그렇지 않고 왜 모읍니까? 그거 10년에 걸쳐서 이자도 없는 거. 그랬을 경우에 가치가 일의 가치가 100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레버리지를 걸어야 되니까 화폐로 쓰려면 그러면 종이은 시장을 폐쇄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종이금 시장이나. 그 현물은 내 거잖아요. 어떤 분 뭐 증발한다는데 어디인 줄 알고 증발을 합니까? 내가 어디다 숨겨놓은 줄 알고 근거가 없는데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도 열리죠. 인간사 세상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만약에 맞췄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부든 간에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실물을 어디서 봐? 박물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상상의 나래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폐지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근래 작년 10월달 서부터 그 영화 기생충이 대박 칠 것 같다고 미국에서 그래서 바른손 ENA하고 그다음에 빅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토비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결과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빅스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36,000원하고나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이때가 아마 제가 대강요 만 얼마 할 때 말씀드렸죠. 아마 저는 요때 아닌가 싶은데 해서 이때 이 내려오는 선에 맞고서 음봉 나와서 저는 여기서 뭐 단타로 한 10% 남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12,000원에 사가지고 이제 빠지니까 많이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빅스가. 그래서 아마 12,000원은 몰라도 만원대 가면은 더 이상은 안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이제 미국 시장 뭐 이렇게 되면서 11,000원, 12,000원 사이 있던 게 20,000원을 뚫고 68,000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때 한번 매매 한 번 하고 또 한 번 했나 하여튼 잘 기억도 안 나네.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걸 놓쳤죠, 전혀. 물론 저는 그거는 주식에 이미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렇게 될지 않으면 쥐고 있었죠. 몰랐으니까는 그냥 조금씩 팔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랬다가 오늘 21선 깔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21선으로 큰 의미 없습니다. 이 픽스는. 그 다음에 바른손 ENA가 그랬었죠. 작년 10월 달에 해서 이때 전량을 실었나 내가 원래 오버슈팅 해서 뭐 더 빠졌죠. 1,400원대 사고 1,700원대 샀는데 1,400원도 빠졌었죠. 그랬다가 이제 올해 아카데미 수상을 하면서 그때 장이 이런 거였었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이 발표하기 바로 전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첫날 팔았습니다. 요날 2,000원 원짜리 요날 팔았죠.
그리고 얼마 갔습니까? 6,400원. 이때는 벌려가지고 30분 한 번씩 거래시켰죠. 관리 종목처럼. 6,400원에 하락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이때만 팔아도 한 4배는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원위치 온 겁니다. 그래, 뭐 이거 못 먹던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토비스 이거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럴 때 샀습니다. 아마 9,400원 정도에 제가 산 거를 기억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많이 올라서 그 전에 아마 그쵸, 이렇게 올랐으니까 아마 8,400원 정도면 어떤가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8,000원대 그때 8,000원대.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이때 도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무너졌다 다시 들어오길래 괜찮나 싶었는데 뭐 어마나하고 빠졌는데, 전 토비스도 걱정을 안 합니다. 퍼가 3입니다. 3.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가고 있고요. 배당금 액면가 500원짜리가 240원 주면 됐지. 이제 카지노 관련주가 되니까 이제 카지노 다 휴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향으로 보고,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날 것들은 빨리빨리 처분하고, 수익인데 뭐 이건 이 종목은 뭐 괜찮을까.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종목들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30에서 50% 손해가 났으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무조건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수익을 내야지만 나중에 장이 이 상황이 벗어났을 때 그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늘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지난 거를 이렇게 보고 그랬냐면요, 늘 한순간의 판단이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이제 증권시장은 더 그런데 요새같이 이렇게 등락폭이 아주 그냥 정신 사나울 때는 여기에 전념하거나 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늘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면 빠지고 더 빠지고, 팔면 그때 가면 오르고, 뭐 이런 게 주식이에요. 저는 웬만한 장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삽니다. 웬만한 장에, 일반적인 장에서는. 그리고 빨리빨리 빠져나와요. 근데 아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질문 같은 거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상품이나 뭐 이런 걸 구조화시켜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매매 트레이더만 하는 겁니다. 저는 뭐 ELS, DLS, 뭐 브라질 채권, 뭐 미국 주식 이런 거 뭐 ETF는 하지만 관심 없어요. 오로지 주식입니다. 오로지. 그리고 이제까지 근무하면서 뭐 채권 이런 거 팔지도 않아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쪽은. 채권은 부도 안 납니까? 오히려 내가 내 판단하에 해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해야 후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가고 무슨 뭐고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지구상의 돈 다 쓸어 담게요. 그러니까 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뭐 저같이 뭐, 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평시 아닙니까? 누구도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시고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도 덜해요. 그리고 처절하게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신다면.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냥 금이나 은 실물 사놓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좀 길었네요. 예, 감사합니다.